반갑습니다. 돈이라든지 연인 관계라든지 중점적으로 하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만의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으로 쉽고 누구나 접근률도 높은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주팔자는 상당히 줄기도 많고 줄기 뿌리에서 가지도 많고 이런데 원인이 이래도 잘 안 풀리고 저래도 잘 안 풀리고 이 체력관에 가면 이 말하고 저 체력관에 가면 저 말하고 가다 보니까 너무 어렵게 풀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어렵게 푼다고 해서 풀리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사주팔자가 공부가 상당히 다양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활기도 안 맞아서 64개로 6효를 하고 또 사상체질도 안 맞아서 8상체질, 16상체질 그렇게 하는데 그 가지수를 늘린다고 해서 다 맞는 건 아니죠. 그래서 현자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든지 쉽게 간단하게 하는데 답이 있다고. 그래서 오늘은 쉽게 간단하게 사주를 모르시는 분도 답을 알 수 있게끔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주 프로그램에 들어가셔서 생년월일을 치고 음력이나 양력이나 치면은 변환이 됩니다. 그러면은 사주팔자가 나오거든요. 이 사주팔자가 나오는데 거기에 또 글자가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정제, 편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재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자든 남자든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8글자가 있고 그 밑에 다른 글자 이걸 육친이라 그러는데 이런 글자가 있으면은 이게 재물을 뜻하는 거예요. 여자든 남자든 또 남자에게는 재물도 되지만 여자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편관, 정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자들한테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 연애운이 있을 때는 이런 게 들어오거나 이런 운이 있거나 이럴 때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재물이라든지 이런 건 이미 타고날 때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대충. 그래서 기회도 내가 재물을 취득할 기회도 우연자연하게 그렇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력관에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돈 벌 건지 이런 거 물어볼 필요 없어요. 사실은 오게 되어 있으니까 내 사주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우연자연하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 편제 정제가 있는데 재물이 어느 만큼 되는지는 잘 모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사주는 그 목화토금수 앞에 오행에 대해서 잠깐 강의를 했는데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게 참고가 안 되더라도 일단 우리 사계절에 맞게 목화토금수란 말은 목은 나무고 화는 햇빛 이런 거고 금은 가을 수확의 계절이고 수는 겨울에 쟁겨놓는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나무가 꽃이 피고 수확을 하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으면 재물은 많은 거예요. 우연자연하게 재물이 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대운이라든지 이런 걸 논하는데 대운 그런 거 필요 없이 어느 시기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미리 알고 공부를 했으면 그것도 좋지만은 모르시는 분들은 굳이 어디 가서 물어보고 갈 필요 없이 내가 재물이 어느 정도 되니까 언제 돈을 벌리겠다. 그리고 부자는 말이죠. 돈을 벌 때 한 몇 년 사이, 한 5년 정도 이렇게 5년, 10년 사이에 돈을 확 벌이죠. 그다음부터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무가 꽃이 피는지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주에 나무가 2개고 햇빛이 2개고 가을에 수확하는 금이 2개고 또 겨울 수가 2개고 이러면은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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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글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은 부자예요. 재벌급 부자.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왕도 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2개가 이루어져 있으면 산수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음과 양이 또 있거든요. 그 음양은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 보면 8글자. 위에는 가벌병정, 무기경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로 처음은 양이고 그 다음에 양 되어 있는데 나무가 그죠? 나무가 양이면은 양이 2개다. 양은 여기도 천간에도 있고 지지대에도 있죠. 나무.
양이 두 개면은 불도 양이 두 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을에 수확하는 것도 양이, 요런 금이 가을이라 했죠. 양이 뭐 두 개라든지, 똑같은 게 양이 두 개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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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은 양이다. 그럼 음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음이 두 개다. 음이 목이 두 개다. 요게 두 개든지, 이거 석계가 두 개든지, 요게 두 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면은 화도, 그죠? 화도, 요런 화도, 음이 두 개여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산수가 맞죠? 금도 마찬가지로 음이 두 개여야 되고, 수도 음이 두 개여야 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음양이 섞여 있다. 섞여 있으면 일단 질은 좀 떨어지는 거예요. 뭐 심플하지 않고 청하지 않고 좀 탁하다 이래 보는 거. 사주책에 보면은 좀 탁하다 뭐 이런 용어가 있는데 심플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떨어지는데 재물의 급수가 좀 떨어진다. 근데 나무가 양도 하나고 음도 하나다. 그러면 햇빛도 양도 하나고 음도 하나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금도 양도 하나, 음도 하나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나무는 양하고 음하고 각각 하나씩인데 햇빛은 양이 두 개라든지 음이 두 개라든지 이러면은 햇빛이 좀 많아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음이 두 개면 햇빛이 좀 적어질 수도 있고 그런 산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대충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나무는 세 개인데 음양이 섞였든 양이 세 개든 음이 세 개든 햇빛은 하나뿐이다. 이건 현저하게 모자라는 거예요. 그럼 꽃이 일단 안 피겠죠? 안 피면 수확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물 그릇이나 모든 사주의 그릇이 다운되는 거예요. 재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운이 다운되는 거예요. 다른 것도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사회는 재물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젊은 분들은 연애관계 우선적으로 관심사니까 그걸 주로 이제 보자 그러면은 그 글자가 말이지. 물론 오행상으로는 모든 재물은 금입니다. 금수고. 근데 이거는 오행이 아니고 이제 육신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보기가 쉽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육신이라고 하는데 육신상의 정제 편제가 목일 수도 있고, 오행상의 재물은 금이지만은 육신상의 정제 편제 정관 평화는 목일 수도 있고 화일 수도 있고 토금수가 해당될 수 있단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볼 때는 어떻게 봐냐? 정제 편제 정관 평관이 나무다 내가. 나무면은 그럼 불이 두 개 잘 핀다. 이러면 돈도 많고 남자 같으면 여자도 운도 좋고 여자분들은 남자 운도 좋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게 화다. 내 정제 편제 정관 평관이 화다. 화면은 나무도 두 개 있어야 되고 나무가 한 개 있는데 불이 한 개 있는데 내가 화다. 그럼 좋은 거예요. 그럼 금이 또 한 개 있어야 되고 수가 한 개 있어야 된다. 그럼 나머지 네 개는 또 어디 배속이 되거나 이러면 많고 적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두 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산수 문제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어느 정도 되겠다 이런 걸 반음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비슷하게만 맞아 떨어지면 최소한 1대 2대 정도 돼도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보는데 3대 1, 3대 빵 이러면 현저하게 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재물이 여기 있어도 그 재물이 불이도가 확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무가 됐든 불이 됐든 금이 됐든 토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이 됐든 수가 됐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금이 내 오행상의 재산이지만 또 육신상으로 재물이나 내 남자가 그것도 이거 정관평화는 권력이에요. 권력. 여자한테는 남자지만 남자나 여자한테는 권력이에요. 요새 뭐 공무원 아주 좀 이렇게 선호하잖아요. 그런 거 다 이게 좋아야 되는 거예요. 사주에 이게 있으면은 무조건 그런데 관심이 있습니다. 되나 안 되나는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지. 여기 균형이 맞나 안 맞나. 만약에 나무가 예를 들어서 두 개면은 이것도 두 개 되고 아주 최상이죠. 근데 요거는 두 개인데 요거는 없다. 뭐 이러면 또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런 건 있습니다. 두 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요거는 두 개인데 나무 양목은 두 개인데 양화가 네 개 정도 있다.
4개 정도 있으면은 불이 강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금수하고 불하고는 항상 이렇게 이제 균형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불이 많으면은 금수가 그 불을 제어해 주는 거예요, 합해서. 금만 있어도 되고 수만 있어도 되는데 같이 있는 게 더 좋고. 그래서 불이 4개 있으면은 금수도 한 4개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대충 균형이 또 맞아 들어가요. 불이 너무 강한 걸 제어해 준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약간 사주가 2대2보다는 좀 적지만은 어떻든 그래도 균형은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면 간단합니다. 산수 문제만 자꾸 하다 보면은 답이 나와요. 충분히. 근데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사주풀이가 그렇게 헤매느냐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풀이하는 분들이 잘 없어요. 요러면 제일 간단한데도. 그래서 초반에 제가 콜럼버스 달걀 세우기 발상으로 강의를 한다고 이야기한 게 이제 그런 이유입니다. 해보세요. 제가 30년 이상 강의를 하면서 얼마 안 하고 고수가 된 분들도 많아요. 요런 기준으로 해갖고. 뭐라고 동양학문은 외우는 게 많습니다. 근데 본인은 강의할 때 외우는 거 없습니다. 그 외우면 머리가 오히려 딱 이게 고정관념이 생기기 때문에 무조건 외우지 마라. 뭐 육식갑자라든지 천간, 음양오행 요 정도는 외워야 되겠죠. 합의대가 어떻고 저떻고 뭐 외울 게 많습니다. 그런 거 하면 오히려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음양오행자초도 목화, 토, 금수 잘 안 맞잖아요. 목하고 토하고 말이지 극하면 안 된다든지, 화하고 금하고 말이지 극해서 상생이 안 된다든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 화하고 금이 상생되는 게 저번에 기법을 가르친 경거혈행, 광자세라는 거. 그것도 다 검증이 된 겁니다. 30년 강의하면서 제자가 여러 명인데 그분들도 다 적용을 하고 다 효과를 보고 한 거니까. 그런데 토가 또 있죠. 토도 마찬가지예요. 토가 내 재물이거나 관이거나 이런 게 있으면 좋나 안 좋나 판단하는 건, 토는 무조건 뭐 하셔야 되느냐? 땅이니까. 그죠? 땅에 나무가 있고 곡식이 있고 자라야 되겠죠? 그런 거 없으면은 그 땅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뭐 부동산 투기 이런 거 할 수 있는 여지도 말이지. 사주상이 그렇게 돼야 부동산 투기해서 돈을 많이 꺼낸 겁니다. 투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어떻든 그 토는 일단 나무가 있어야 돼요. 나무가 살아야 된다. 그럼 나무도 또 다시 가는 거예요. 나무도 햇빛을 보고 가을에 수확을 해야 되잖아. 똑같은 거예요. 토가 있으면 우선 나무가 있는지 봐라. 그 다음에 꽃이 피는지를 봐라. 그 다음에 수확할 수 있는 것도 있는지 균형을 봐라. 더 복잡해지죠, 토가 있으면. 토는 약간 좀 복잡합니다. 그러면은 토가 사는 거고, 정제, 편제, 편관이 사는 거고, 그렇지 않고 뭐 부동산 투기를 한다든지, 부동산 경매를 다니든지, 배운다든지 하는 건 말짱 도로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변수가 뭐가 또 있냐 그러면 합이 있습니다, 합. 해묘미 합이라고, 그죠? 이걸 3개 합하면 목이 되고, 요걸 합하면 화가 되고, 요걸 합하면 금이 되고, 요걸 합하면 수가 된다. 이것도 그 프로그램에 나오거든요. 이 딱 자세히 보면은, 요렇게, 그 자세히 보기 힘들면 요거 보고 그냥, 그죠? 요게 3개 있으니까, 이거는, 원래는 이게 목이 아닌데, 요래 목이 되구나. 뭐 이래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3개가 있으면은 삼합이라 그러고, 2개가 있으면은 그냥 합이라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2개가 있어서 합이 되는 조건은 까다롭게 있는데, 어떻든 뭐 2개가 있으면 그냥 합으로 보고 계산하면 된다. 근데 뭐가 문제냐 그러면은, 목이 있으면은, 그죠? 오행상으로 보면 요게 목입니다. 원래 요게 목이고. 요거는 토면서 하거든. 토는 항상 이중적으로 2개 다 봐야 돼요. 여기 진이 있잖아요, 진. 이거는 목으로도 보고 토로도 보고 계산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 나무가 요거 하나 있다. 요거도 있는데 한 개로 계산하면 안 된다, 이지. 나무가 2개다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 그 이중적이에요. 토로도 계산하고 목으로도 계산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요거는 톤대 또 화의 기능을 한다 그래야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합이 되거나 이렇게 합이 되면 합이 되고, 이렇게 되면 합이 안 되고 어쩌고 이야기 하는데 대체적으로 다 돼요. 되니까 가끔 가다가 안 되는 것도 있긴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 다 하면 어떻든 본인이 이걸 초보도 이렇게 보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 천간합이라는 건데 갑하고 기하고 합하면 토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또 합이 있습니다. 그것도 계산해 갖고 보고 산수 문제니까 기호 맞추면 됩니다. 이거 그래 해보세요. 해보면 뭐 일반 철학관에서 본 것보다 더 적중률이 높을 거니까. 그 다음에 육합이라는 게 또 있는데 육합은 이게 합의 기능으로 인해서 오행으로 이건 다 오행이 이렇게 생기죠. 오행도 있는데 그 오행의 기능도 있지만은 좀 미묘하고 복잡하고 약간 이상한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육합이라는 걸 굳이 안 하고 그냥 대입시켜도 된다. 무슨 말이냐면은 진하고 유하고 합하면 금이 된다. 이런 그 육합에 그런 것도 있고 인하고 해하고 합하면 목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합을 안 하고 그냥 풀어도 나무가 꽃이 피느냐 이거 대입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다는 거죠. 그걸 오행으로 삼합이나 이런 것처럼 오행화 안 해도 그걸 오행화해가 풀면 더 오히려 안 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다른 사이트 이런 데 들어가서 보고 그렇게 대입시킬 필요는 없다는 거죠. 참고로 보는 거는 뭐 상관없는데 그렇다. 그 다음에 시가 또 있습니다. 시는 개인적으로 감정을 하러 오시는 분들을 해보면 70%는 다 틀려요. 집에서 놓으신 분들 40, 50대 이상인 분들은 그 내하고 인연이 그런지 몰라도 맞춰보면 다 틀려요. 교과서적으로 나오는 양시는 어떻고 음시는 어떻고 확률이 한 50%, 55%밖에 안 돼요. 절반 조금 넘을뚱말뚱하니까 그것도 안 맞아요. 그럼 그건 뭐 어떻게 하느냐? 그럼 사주 다 풀어야 돼요. 다 풀어갖고 해야 되니까 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은 시에 말이지 이 재물이 있는데 내가 예상외로 나무가 꽃이 피는데 재물이 없다든지 재물도 없는데 말이지 물론 금수가 재물 오행으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것도 없는데 재물이 많다든지 그런 게 있는데 재물이 없다든지 이러면은 시가 틀렸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시를 앞뒤 시로 바꿔서 대입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시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면은 시가 30분 단위로 끊어진 데도 있습니다. 30분 단위로. 이건 자시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11시부터 1시, 이거는 뭐 1시부터 3시 이런 식으로 2시간 단위로 12지지니까 24시간이 되죠. 그런데 11시 반부터 1시 반이라든지 1시 반부터 3시 반이라든지 그게 한 3, 40년 전에 돌풍을 일으키면서 일본 시하고 우리 시하고 우리가 넣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합니다. 지금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야기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이걸 하려면 본인 말대로 하세요. 시도 정시로 이렇게 끊어야 된다. 30분 단위로 끊지 말고 그러면서 또 1시에 태어났다. 11시부터 1시가 자신인데 또 1시부터 축시가 시작되잖아요. 그죠? 1시쯤 태어났다. 음식에 두 개 다 봐야 된다. 두 개 다 대입을 해봐야 된다. 두 개 다 내 사주예요. 그러니까 5분 전, 10분 전, 5분 후, 10분 후 정도도 두 개 다 내 사주예요. 그럼 그런 분들은 10개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 풀어야 맞습니다. 그렇게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 병원에서 놓은 분들도 시간 틀리는 분들을 몇 번 찝어내갖고 금방 출생했는데 뭐 이름 지으러 와갖고 보니까 이 사람 A씨가 아닌데 그래갖고 병원에 다시 가보니까 이렇게 실수할 수 있다. 실수했다 이러면 안 되니까 늦게 적을 수도 있고 그런 게 또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분들도 약간 이상하면은 앞뒤 시간을 이렇게 다 대입을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 일반적으로 있는 그런 내용보다는 조금 다른 각도로 콜럼버에서 다르게 하실 발상으로 쉽다고 해서 이게 틀리고 그런 건 아닙니다. 더 잘 풀리고 적중률이 높으니까 주위 사람들 한번 풀어보세요. 잘 맞으니까.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사주 감별법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빠진 게 종이라는 사주가 있습니다. 종. 일렬 종대로 서 갈 때 종인데 그런 사주가 약간 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외격이라고도 하고 용어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어떻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이제 아는 방법은 1차적으로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사주를 볼 때 2대 2대 2 목화 토금수 이렇게 돼야 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나무가 5개다. 사주는 8글자인데 나무가 5개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하는 숫자가 모자라잖아. 그래서 보통 사주가 오행이 한 가지 오행이 한 4개, 어떤 건 3개도 많을 수가 있습니다. 한 4개 전후, 3개, 4개, 5개 정도 오행이 있다. 그러면은 나무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좋은 사주가 되겠죠. 근데 또 사주에는 그런 걸 종이라 해갖고 따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외격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이런 사주는 내격이고, 앞서 강의 시간에 말씀드린 건 내격이고, 요거는 이제 외격 또는 종이라고 합니다. 많은 거는 일단은 안 좋을 확률이, 그러니까 사주가 형편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중산층도 잘 안 된다, 힘들게 살아간다, 이런 분들이 오행이 많을 때의 현상이거든요. 근데 오행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 중산층, 근데 외격이 되면은, 종사주가 되면 일단은 최소한도로 중산층 이상은 살거든요. 그래서 잘 모를 때는 오행이 많다 이런데, 지금 3위 보니까 그냥 남들 사는 것좀 산다 이러면 외격이나 종으로 봐도 된다는 거죠. 외격종 중에서도 아주 좋은 종이 있고 좋은 게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주 풀이가 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주가 많다, 목이 많다, 5개 이상 있다, 그러면은 육친을 보는 거예요. 육친. 지금 이런 건 편재, 정재, 평관, 정관, 육친이라고 그랬죠. 육친을 보고, 첫 번째는 오행이 많은데 목화 동업수에 상관없이 육친만 보고, 비견이나 급재라는 게 있어요. 비견이나 급재.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비견, 급재 글자가 있거든요. 그 글자가 주로 이루면서 목이든 화든 토든 금이든 수든 상관없이 이룬다. 5개, 4개. 일단은 중산층 이상 사니까 종이라고 봐야죠. 그레이드가 높고 낮고는 둘째 문제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종왕이나 종강이 되는 거예요. 종왕, 종강. 비견, 급재 이런 게 주종을 이루고 있으면 종왕이나 종강이 되는 거예요. 목이든 화든 오행은 별도로 두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좋은 운이, 일반적으로 운이 좋고 나쁘고는 균형이 이루거나 이렇게 해야 좋은 건데, 이런 분들은 오히려 많은 게 비견급제가 목으로 되어 있으면 오히려 올 때 운이 좋아지고 많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왕이나 종강은 목이 됐든 화가 됐든 토가 됐든 금이 됐든 수가 됐든 많은데 한 3개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3개인데 그렇게 된지 안 된지를 판단하는 거는, 3개인지 4개인지를 많고 적고를 판단하는 거는, 이거는 수학으로 하지 말고, 내가 그냥 많은데도 평범하게 살구나 이러면 종이 되는 거고, 안 그러면 아주 내가 생각해도 이건 일반인보다 너무 사는 게 힘들다, 억수로 힘들다, 조금 힘들다가 안 되죠. 억수로 힘들다, 그러면은 종이 안 된 거예요. 사주가 아주 하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근데 요즘은 그 아주 옛날처럼 나쁜 사주가 별로 없어요. 옛날 우리 50년대, 60년대 이런 때처럼 그냥 대충은 다 먹고 살만한 사주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럴 때는 이런 정인이나 편인, 그 육친에 보면은 정인이나 편인은 주로 오행으로 수가 됩니다. 수. 목일 때는 수, 화일 때는 목, 앞에 거예요. 앞에 게 정인, 편인이 됩니다. 토일 때는 화, 금일 때는 토, 수일 때는 금. 그래서 비견급제가 목일 때는 정인편인 수가 또 내한테 좋게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목이 비견급제일 때는 화도 좋은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화일 땐, 화가 비견급제인데 내 오행이 보니까 화로서 비견급제가 많았다 이러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화의 앞에 있는 정인평인이 목이 정인편인이 되고, 또 식신상관은 화의 이쪽에 있는 식신상관이 돼서 좋은 놈이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결론은 뭐냐 그러면은 종일 때
종황이나 종강일 때 비경급제가 많아서 오행이 이루어져 갖고 내 사유가 된 건 사는 건 중산층 이상 사는데 그럼 결국 좋은 건 그죠? 비경급제, 정인편인, 식신상관 이런데 식신상관도 일단 재물에 해당되지만 정제편제가 내한테 별로 안 좋은 걸로 작동을 하는 거거든. 그렇게 풀이한단 말이에요. 좋은 거는 비경급제가 오행으로 이루어질 때 내한테 좋은 거는 정인편인, 식신상관이 좋게 역할을 한다. 그 오행을 찾으면 되겠죠. 내 팔자에 적혀 있으니까. 근데 요건 안 좋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강이나 종황으로 이루어진 분들은 좀 이렇게 사는 거는 괜찮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벼슬도 높은 사람도 많고 그래요. 그것도 중산층보다 훨씬 잘 살고 장차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재물에 너무 욕심을 부리면 반드시 탈이 나는 거예요. 재물이 없지는 않은데 그 점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식신상관이 주를 이루는 목이든 하든 병에 상관없이 그것도 많다? 그럼 균형도 안 어려지고 말이지 2대 이것도 안 된다 이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이구나. 종은 종자 이렇게 하고 또 외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식신상관이 주를 이룬다. 그러면은 내한테 좋은 거는 정제, 편제가 내한테 좋은 거예요. 그러면 목이 식신상관으로 한 몇 개 있다, 한 너댓 개 있다. 이러면 이것도 내한테 좋은 거고. 많이 들어올 때 좋은 거, 많은 거 좋은 거, 나무 이런 거, 건설업 이런 거 해도 돈 대박 터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화가 와도 좋고, 화가 재물이잖아요. 식신상관이 목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화가 재물로 되어 있거든. 그래서 식신상관이 많은 사람은 재물도 덕이 있고 좋다 이 말이에요. 재물 캐파가 훨씬 커진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화가 돼도 마찬가지고 뭐가 돼도 마찬가지인데 화가 만약에 식신상관이다. 그럼 종합격이라 그러는데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거 재물이거든. 이런 식으로 풀이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제 편제가 사주에 많다. 일반적으로 사주를 볼 때는 정제 편제가 뭐 나무든 뭐든 이러면 많으면은 나무면은 말이지 나무가 정제 편제인데 많다 서너 개 있다. 그럼 불이 5개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만약 정제 편제가 5개다. 불이 5개. 근데 그러면 안 좋은 사주가 되잖아요. 근데 종은 안 그렇다는 거지. 이게 많은데 내가 불꽃이 안 피는데도 그냥 잘못 먹었는데도 산다 이러면은 종으로 봐야 되는데 정제 편제가 종으로 되는 사람은 정제 편제도 내한테 좋고 또 정관 편관도 내한테 좋고 식신상관도 내한테 좋고 좋은 게 너무 많죠. 그러니까 나무가 예를 들어서 정제 편제로 해줬다. 그러면 관은 정관 편관이 되는 거예요. 화가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갑니다. 순서대로. 이거는 순서대로 이렇게. 이게 목이면은 이게 화가 되고 토가 되고 금이 되고 수고 이런 식으로. 내가 이게 목이면은 목이 되고 화가 되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가고. 이게 만약에 금이다. 내가 비경급제 금으로 돼야 돼. 식신상관이 수고, 금, 수, 목, 화, 토 순서대로 이렇게 육신이 흘러가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게 정제편제가 종이 되면은 일반 다른 종보다 재물은 더 많겠죠. 그렇게 본다. 그 다음에 정관편관이 목으로 되어 있든 화로 되어 있든 토로 되어 있든 금으로 되어 있든 수로 되어 있든 종으로 되어 있다. 백격이다. 이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제편제가 또 내한테 좋은 거예요. 그러면 목이 정관편관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가면은 이 정관이고 인이고 이렇게 되는데 정제편제는 뒤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수 다음에 목이죠. 그렇지. 정관편관이 좋으면은 정제 편제도 좋아진다 덩달아 그렇게 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인평인인 아까 이야기한 종강에 해당되는 거고 종강은 비경급제가 많은 거에 해당되는데 아까 비경급제 풀이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인, 비경급제는 묶어서 나누긴 나누는데 굳이 나눌 필요 없이 목이 많은데 이게 비경급제든 정인, 편인이든 마찬가지로 많으면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비행급제 이야기했듯이 요것도 내한테 좋은 거고 요것도 내한테 좋은 거고 이런 식으로 아까 비행급제 이야기할 때하고 똑같이 그렇게 풀이해가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이 다른 거는 요거는 같이 묶고 다르게도 풀이합니다만 똑같아요. 비슷하다고. 그 다음에 요거 합해가 4개 정도 되죠. 5개인데 4개 정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풀이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오행이 내한테 많으면 2대 2대 2 이렇게 되기 힘들다. 3개, 4개가 있는데 나무가 4개 있다. 그럼 화도 4개 있어야 되고, 금도 4개 있어야 되고, 수도 4개 있어야 되고, 토도 또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주가 8글자가 아니고 12글자, 14글자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사주는 8개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한 개가 많으면은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지. 나무가 꽃이 피고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지. 근데 그러면 안 좋은 사주인데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좀 별로 안 좋다. 이러면은 안 좋은 방향으로 해석을 하면 되고, 근데 중산층 이상 살면은 종으로 이렇게 보면 되는, 종, 몇 개 이렇게 보면 되는데, 풀이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게 좋다. 운에서도 이게 좋고, 그런 눈이 들어오면 좋고, 이렇게 해석하고, 기본적으로도 종왕, 종강, 종왕, 처음에 얘기했던 종강, 종왕은 정관이 내한테 안 좋은 거니까, 이게 욕심내지 마라. 이 말이고, 명예는 있습니다. 근데. 관이 곧 명예인데, 어쨌든 조금 배시되는 건 있는데 명예는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종아라고 하는데, 아들, 딸, 내한테, 여자한테 식신상관은 아들, 딸이거든요. 그래서 종아라고 하는 종아. 그래서 요게 많을 때는, 요 글자가 많을 때는, 요것도 좋고, 요것도 좋다. 그러니까 돈도 있고, 관도 있고, 다 좋다. 이 말이지. 그렇게 풀이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운이 올 때 또 더 좋아지고. 그 다음에 요거 많은 사람은, 요게 좋으니까. 재물이 많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요게 많은 사람은 요 종으로 인을 쓰면 종아라 그러고, 요 종으로 인을 쓰면 종재라 그럽니다. 종재일 때는, 이게 많을 때는 요것도 좋고, 요것도 좋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돈도 있고, 관도 있고, 말이죠. 먹을 복도 있고, 식신,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요거는 종재격이고, 종재라 그러고, 요게 많은 거. 관이 많은 거는 종살이라고 그럽니다. 종살. 종살이 많은 사람은 요것도 좋고 요것도 좋고 재물이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또 공식이 있는데 본인이 이야기한 그대로 가면은 사주가 전혀 모르는 사람도 보고 이한 가지 요행이 많다 이러면 끼워 맞추면 된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것도 역시 합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합을 보고 만약에 비견급제가 내가 목으로 돼 있다. 화로 돼 있다. 상관없는데 목으로 돼 있는데 이 합으로 보니까 벌써 3개다이지. 보기에는 뭐 용구인데 이런 뭐 합의대가 3개나 되는 거예요. 그럼 3개고 또 하나 더 있다 그러면 한 4개 되죠. 그럼 이것도 내 사주가 먹고 살만하다. 중산층은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종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거의 다 중산층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은 거의 다 요즘 90% 정도는 종 몇 개입니다. 5, 60년대 같으면은 이런 사람들이 하급 사주가 돼갖고 엉망진창이고 이랬는데 요즘은 그렇게 엉망진창인 사람이 잘 없어요. 그래서 보고 중산층이다 판단하면 돼요. 20명 중에서 19명은 오인이 많은 사람이 요즘 보면 다 종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또 그렇게 판단해서 풀이를 하면 됩니다. 그럼 눈이 들어올 때는 말이지 그런 눈이 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눈이 들어오면 좋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도 이 정도 하면은 사주 모르는 사람도 충분히 산수 계산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대운이란 사주를 모르시는 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대운이라서 큰 운이 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매년 오는 눈을 세운이라 그러거든요. 대비되는 어떤 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길다, 긴 운이다, 그리고 5년 단위, 10년 단위 이렇게 보는 건데 대운이 오면은 사람이 부자가 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그건 좀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사주는 일단은 100% 정확한 거거든요. 이건 통계도 아니고 그런데 보통 예지를 두시는 분들도 있죠. 100%가 안 되니 그러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떻든 사주 자체에 이미 100% 정답이 나와 있고 그래서 우연자연이 사주 그릇대로 사주 그릇에 재물이 많으면은 어느 날 우연자연이 그런 기회가 생겨서
돈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오고 그렇습니다. 부자들은 돈 버는데 평생 사업하고 밥 먹고 살고 그렇지 않고 한 50년 만에 한꺼번에 벌죠. 그 일반적으로 대운보다는 사주 자체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 돈을 벌 건지는 나와 있는데 사주가 아주 좋은 사람들은 대운을 그렇게 많이 안 탑니다. 사주가 조금 안 좋은 분들은 좋을 때는 별로 안 좋고 대운이 좋아도 안 좋고 나쁠 때는 또 나쁘게 되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대운도 참고를 해야 되고 올해 운도 참고를 해야 되고 매달 운도 참고를 하는 건 본인은 강의를 할 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릇에 충실하라 그렇게 하지만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궁금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복습을 하면은 목화 토금수의 재물이 4개 2대2로 있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리셨죠. 근데 목의 재물인 분들은 나무가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를 맺고 금이 가을이죠. 겨울에 수, 겨울에 보관을 하는,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걸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재물인 분들은, 화가 관인 분들도 마찬가지고, 식신인 분들도 마찬가지고, 육친상에 있는 게 그런데, 그럼 일단 나무가 꽃이 폈으니까, 무슨, 가을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2대2 구조로 되어 있으면은, 내가 목화토금수의 어떤 재물에 해당되더라도 부자인데, 목이냐, 화냐, 토냐, 금이냐, 수냐에 따라서 보는 게 조금 관점이 틀리겠죠. 목의 재물 같으면 나무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보관하고 이렇게 돼야 되고, 화가 재물이면 나무는 이미 꽃이 펴 있으니까 열매를 맺고 보관하고 이렇게 되는데, 화가 재물일 경우에 나무가 이미 꽃이 피었지만은 나중에 나무가 또 존재를 해야 되겠죠. 그런 건 상식적인 산수일 거고, 그 다음에 금이 재물 때는 마찬가지로 나무가 이미 꽃이 피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관하는 거, 이런 게 2대2로 되어 있으면 좋고, 수가 내 재물일 때는 다 있어야 되겠죠. 다 이렇게 나무가 꽃이 피고 이래가 수가 되는 재물이 제일 요구하는 게 많겠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대운도 그런 식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한 달, 절기상의 한 달을 3으로 나눠서 또 안 떨어지는 걸 반올림을 해서 어떻든 3으로 나눠서 한 달은 30일인데 나눠서 하면은 1, 2, 3, 4, 5, 6, 7, 8, 9, 10까지 나오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서 강의처럼 사주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보면은 내 생년월일을 눌리면 양력이든 음력이든 눌리면 호환이 돼서 나오거든요. 사주팔자가 나오고 밑에 육친이란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대운이란 게 있습니다. 내 대운이 예를 들어서 3대운이다. 그럼 3이면은 3, 13, 23, 33, 43, 53, 63, 73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그 3대운이 만약에 갑자대운이다. 올해 갑진년이니까 갑진 대운이다. 이렇게 한번 봅시다. 갑진. 그 다음에 여자가 양이면, 연간이 양이면 어떻고, 어무이면 어떻고, 이렇게 해서 순서가 또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 건 굳이 알 필요가 없고, 풀이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 남자가 연간이 양간이면은 어떻든 순행을 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순행대로 갑을, 병, 이렇게 정, 뭐 이런 식으로 순행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만약 진사, 오, 미, 진유술의 자축 이렇게 되고 갑을 병정 무기 영심인계 이 숫자가 만약에 청년 나이에 23세부터 33세까지 보려면 병오 운이란 10년간 운이 오는 겁니다. 운을 볼 땐 위에 5년 밑에 5년 이렇게 보고 밑에가 지지 자축이면 12지지가 조금 더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긴 합니다. 그렇게 23으로 되어 있는데 저번에 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도 그렇고 겨울도 그렇고 달이 변할 때도 그렇고 개운이 변할 때도 그런데 시를 예를 들어 보면은 1시부터 3시까지가 축시입니다. 그러면은 3시부터 5시까지는 인시거든요. 그럼 3시는 무슨 시입니까? 그래서 3시쯤 변환될 때의 시에는
앞뒤시 다 봐야 되고 5분 전, 10분 전, 5분 후, 10분 후도 다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시계가 흐르다가 한 3시쯤 됐는데 갑자기 인시가 되고 이러지는 않는 거거든요. 기운이 말이죠. 0.00001초 차이로 탁 변하고 서서히 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23세부터 운이 들어오지만은 갑자기 어느 날 10년 동안 운이 확 바뀌고 이런 건 아니거든. 근데 또 이런 건 있습니다. 재밌는. 앞에 운이 불이고, 이거 불이잖아. 그죠? 이럴 땐 좀 빨리 바뀌어요. 근데 어쨌든 10년 동안의 그 운이 다시 10년이 되면서 갑자기 안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감정을 할 때 23일은 24살부터 적용하고 이렇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23살 때도 들어온다는 거죠. 이렇게 비슷할 때는. 그리고 보통 절기가 1년이 바뀌는 건 동지 때 바뀌는데 땅에 지열 이런 걸로 인해서 입춘이 돼야 기온이 바뀌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가을 되면 또 운이 바뀌는 사람도 있고 겨울쯤 돼서 운이 바뀌는 사람도 있고 동지 때 바뀌는 사람도 있고 제대로 바뀌는 거는 그 다음 해 24살 입춘에 바뀐다. 보통 이렇게 보는 겁니다. 24살부터 보는데 23살 때도 바뀔 수 있다 하는 건 아시고 10년 동안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화가 재물이었다. 화가 내 관이었다. 화가 만약에 2대 2의 구조인데 잘 돼 있는데 이게 화가 내 재물이다. 그럼 재물이 또 들어온 거예요. 원래 화가 재물이었으면 이것도 재물이잖아요. 이게 화거든요. 이게 화란 말이에요. 오행은 그 표에 보면 나오고 색깔이 빨간 거 화고 대운에도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재물이 화였다. 현재 정제가 화였다. 2대 구조로 되어 있는데 또 이 화가 온다. 보통 대운에서 재물이 오면 대체적으로 좋다고들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입을 그렇게 시키면 안 되고 원래 되어 있는 데서 2대2로 잘 되어 있는데 또 화가 오면은 안 좋은 거잖아. 재물은 오는데 구조가 2대 되는데 2대3, 2대4 두 개 다 합하면 2대4가 되잖아.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재물은 오히려 재물은 오는데 재물에 손해가 자꾸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대운은. 매년 운도 달 운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근데 불의 운이 23세부터 불의 운이 내한테 재물인데 재물로 왔다. 그럴 경우에 좋을 경우는 불이 모자랄 경우에 나무는 한 3개인데 불이 하나뿐이었다. 그럼 원래 불이 모자라잖아요. 그런 사람은 원래 그릇 자체가 재물이 약하거든. 근데 이때 오면 재물이 조금 분다는 거지. 조금 쓸 수 있는 재물이 좀 들어온다는 거지. 갑자기 대운이 좋다고 무자고도 그러진 않아요. 만약에 내가 2대 4다. 마찬가지로. 금하고 화는 항상 대응관계라고 했잖아. 불이 많으면 금수가 항상 그걸, 만약에 불이 4개면 금수가 4개면 균형이 맞다 그러잖아. 2개 이런 것처럼. 항상 불하고 금수는 서로 상대적으로 대응관계거든. 금이 한 4개 있다. 그럼 이게 너무 차갑거든. 차운 게 있으니까 불이 2개뿐이다. 이럴 때는 들어오면 내 재물이 많이 좋아지겠죠. 불이 필요한 사주일 때, 그러니까 불이 적다든지 금수가 많다든지 이럴 때는 재물이 좀 들어온다는 거지. 근데 기본적으로 불이 많이 부족했는데 내 재물이 불이었다. 그러면은 불이 아니라도 사주 자체가 균형이 안 맞으면 2대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다운되거든. 그때 확 부자가 되어 버리진 않는다는 거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보통 보면은 나는 말년이 좋다 하더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년 대운이 좋아서 좋다. 말년은 대운이 좋아서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말년은 시가 좋아야 좋아진다. 시는 상당히 지금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또 40, 50대 이상 된 분들은 잘 틀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래 맞춰보고 뒤로 맞춰보고 맞춰봐야 돼. 내 지금 사는 삶 오래 살았잖아. 맞춰보셔야 되고. 그리고 병원에서 나온 사람들도 틀린 경우가 있다 그랬죠. 젊은 분들도 한번 대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별개로 보통 좋고 안 좋은 눈은 지지가 많이 좌지우지를 하기 때문에 천간도 좌지우지하기는 합니다만 지지가 많이 좌지우지하고 지지에 잘못돼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 지지를 12년만 오잖아. 자축이면 12개거든. 그래서 보통 내가 운이 안 좋은 게 연속적으로 몇 년 있을 수도 있고 특히 오래 안 좋아서 그런 분들은 12년 후에 반드시 그때 안 좋은 눈이 오거든. 그럼 주의를 미리
대운 차원하고 다르게 그것도 하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대운이 와서 내가 부자가 될 거다, 망할 거다, 그렇게 대운이 죽고 산다는 일반적으로 하는 말을 깊이 새겨들으실 필요가 없다. 어느 정도 참고만 해도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오늘은 대운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일단 대입시키는 거는 원래 기존에 사주를 모르시는 분들은 기존에 강의 참고하시고 대입을 시키면 됩니다. 매년도도 대입시키면 되고 매달 또 대입시키면 정확한 답이 나오겠죠. 재물, 현재 정제도 마찬가지고 관운, 정관, 편관도 마찬가지고, 관운이 있으면 시험에도 합격하고 출세도 하고, 여자분들은 남자가 생기는 분도 있지만 남녀가 끝없이 그런 좋은 운도 대입도 해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정도만 알면 내 삶에 큰 도움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올 4년 재물에 관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사주 초보들이 풀 수 있는 강의를 조금 참조하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사주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생년월일을 치시면은 정제, 편제, 대운, 세운 이런 게 나오는 걸 참고하시고, 조금 의문되는 사항은 앞서 강의한 내용을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을사년은 작은 나무, 풀이라든지 그런 거하고 또 양화가 들어오는 운입니다. 그래서 사주가 나무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겨울에 창고에 가둬놔서 양식을 하고 이런 구조가 잘 돼 있으면 돈이 들어오는 거고, 잘 안 돼 있으면 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산수를 칠판에 적어놨는데 이건 자꾸 해보시면 습득이 빠르게 됩니다. 어떤 이론보다도 사주 공부를 빨리 습득할 수 있는 이론이고 복잡하지도 않고, 그리고 아주 정확도도 높고 하는 거니까 자꾸 풀어보시면 좋은데, 여러 가지를 다 풀어볼 수 없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만 칠판에 적어놨습니다. 이것만 대입을 해도 충분할 거고, 또 약간 미지는 건 본인들이 직접 산수로 대입하면 좋은 답을 얻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제편제라고 되어 있는 이게 돈이고 재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반 이론은 정제는 유리지갑이고 월급쟁이고 편제는 사업성이다, 편제가 돈이 더 많다, 이렇게 일반론으로 사주책이나 이런 데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정제를 가지고도 엄청난 부자가 있고 편제를 가지고도 쪽박 사는 인생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보편적인 이야기인데 굳이 거기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눈을 보거나 어떤 눈을 볼 때도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 재물이 좀 많은 사람들은 조금 스페셜하잖아요. 그 정제운으로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접을 또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 대입을 할 때는 을은 작은 풀, 음목이라고 그러고, 산은 큰 불, 양화라고 그랬습니다. 올해는 중요한 게 불이 양화가 오니까 또 나무가 꽃이 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화가 8팔자 밑에 지지에 요 신이 있거나 유가 있거나 술, 그 신유술은 12지지에 가을에 해당됩니다. 서늘한 기운. 그래서 사화가 신유술을 만나면은 빛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공식에 대입이 잘 안 되는 거죠. 화로서는 오히려 화의 영향은 조금 미치고 서늘한 영향을 더 많이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이런 글자가 있으면 썩 좋다고 볼 수는 없죠. 올해 재물운이나 모든 게. 그래서 재물은 이런 밑에 이렇게 여러 가지 사례를 적어놨는데, 이거는 목, 화, 금수 적어놨는데 목이나 화나 금이나 수나 상관없이 그게 목의 재물이 돼 있든 화가의 재물이 돼 있든 금수의 재물이 돼 있든 푸는 방법 똑같아요. 구조가. 제일 좋은 구조는 여기 앞 시간 강의도 자주 말했듯이 두 개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거는 목이 재물이든 화가 재물이든 금수가 재물이든 어떻든 부자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올해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미 좋으니까 재물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다른 건 말이지. 이미 이런 구조보다 약하니까 화가 들어와서 어떻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미 들어와서 화가 3개가 돼도 좋다는 거죠. 근본 구조가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는 일반적인 걸 보면은 양목이 2개고 양화가 하나일 때 하나가 모자라잖아, 그요? 금수가 또 2개 있고 화가 많으면은 금수가 화를 조금 제압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금수도 많다. 양화는 하나인데 이럴 경우에는 양화가 하나 더 들어오니까 균형을 이루죠. 2로 그죠? 그러면 올해 재물덕을 본다는 거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사람은 이게 재물로 되어 있든 목이 재물로 되어 있든 화가 재물로 되어 있든 금수 재물로 되어 있든 돈이 좀 들어온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양목은 하나인데 양화가 2개, 3개 있다. 양화가 많은 거거든. 양화가 많을 때는 금수가 좀 많아서 요걸 제압을 해주면 되는데 금수도 1개. 그러면 또 화가 온다. 그러면 재물은 안 들어오겠죠? 안 들어온다는 거지. 그 다음에 양목이 하나고 양화가 하나고 금수가 2개 이상 있다. 그러면 양목은 하나인데 양화가 하나 적당한데 금수가 2개 이상 되니까 화를 제압하니까 화가 원래 본인 사주에서는 좀 작은 거거든요. 그럴 때는 화가 하나 또 들어오니까 좋죠. 그리고 요 동그라미는 요 동그라미나 요 동그라미는 이 동그라미보다 훨씬 못하긴 해요. 이거는 원래 그릇 자체가 부자인데 또 재물이 많이 도는 거고 이건 그릇 자체가 그렇지 않은데 올해 재물덕이 조금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목이 2개고 음화가 2개고 그런데 금수가 2개고 구조가 맞잖아요. 구조가 맞는데 밑에 이 구조하고 비슷하잖아요. 음목 2개, 음화 2개, 음금 2개, 음수 2개 이렇게 하는 거나 양목 2개, 양화 2개, 양금 2개, 양수 2개나 똑같은 구조의 사주예요. 재물이 많다는 거지. 그런데 이런 구조에 양화가 들어온다 이거지. 양화가 들어오면 부대낀다는 거지. 이런 사주도 아주 좋지만은 이미 재물이 업되지만 이런 사주도 음화가 들어오면 부대끼듯이 좋은 사주인데도 요거는 둘 다 좋은 사주고 부자의 사주인데 올해는 다만 양화가 들어서 조금 부대낀다. 재물이 크게 일고 그러진 안 하고 그렇다고 까먹고 그러진 않았는데 어떻든 손해보는 부분도 있고 눈에 안 보이게 그런 부분이 있다. 부대낀다. 그래서 다시 보면은 이런 구조에서 또 오더라도 많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제 이미 돼 있기 때문에 똑같은 양호가 들어오더라도 개수가 많아진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더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는 마찬가지로 목이 정편제든 화가 정편제든 금이 정편제든 수가 정편제든 똑같다는 거지. 어디에 정편제가 있든 이런 구조이면은 올해 돈이 들어온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변수가 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대운. 앞서 설명도 했지만은 앱에 들어가면은 사주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숫자가 있는 거 그걸 보고 대입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어떤 사람은 지금 나무가 와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불이 와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다른 금수가 와 있을 거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걸 대입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올해 것만 보고 대운은 무시하고 보면은 어느 정도 확률이 한 60, 70% 되지만은 대운까지 합하면은 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음목이 2개는 양목 1개로 보통 계산을 하는데 불이 하나면 음목이 2개도 1대1 정도 되는데 그래도 양목 하나, 양화 하나 구조보다는 못하다. 계산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고 그 외에 몇 프로 안 되는 종사주 앞서 설명드렸죠. 종사주는 요거하고 좀 다르게 몇 프로 안 되니까 그런 분은 많이 없겠지만 그래도 그게 해당되는 분은 또 거기에 맞춰서 보시면 된다. 예를 들어서 사주에 목이나 화가 재물로 되어 있고 오행이 엄청 많다. 대여섯 개 된다. 그러면 올해 똑같은 그런 사주에는 많은 게 들어오면 더 좋다 그랬죠. 올해 또 뭐가 화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재물이 많아지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종은 그렇게 보시면 간단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리고 여기 토는 없는데 토가 재물인 분들은 올해 을사년에는 크게 재물득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있더라도 아주 미미하게 있을 수 있고, 대체적으로 진술충민데 위에는 무기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토가 재물인 분들은 부자도 있을 거고 조금 그릇이 안 좋아가 부자가 아닌 분도 있을 건데, 어떻든 모두 다 올해는 을사년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많이 나가고 이런 건 없으니까 참 평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좀 있어도 미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번 강의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가 안 맞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인연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본인한테 상담하는 분들이 한 70%는 시가 틀리더라고요. 특히 옛날에 집에서 놓은 나이 많으신 분들, 젊은 분들, 병원에서 나온 분들도 시가 틀린 경우도 들어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도 앞뒤로 항상 이런 걸 산수 문제 풀 때 대입을 해봐요.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내 사는 삶도 지금 있고 이러니까 그렇게 볼 필요가 있다. 그럼 본인이 시도 할 수 있고, 사주책에 나오는 거는 잘 안 맞아요. 양시, 음시 이런 게 있는데 잘 안 맞고 하니까 그렇게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을사년에는 재물이 있으신 분들은 베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실망하지 마시고, 재물은 눈이 달려 있으니까 들어올 때는 들어오고 하니까 내년에 안 되면 내후년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내 그릇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 지금만 들어온다고 해서 당장 낙담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